위독하다고요? 85세 할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손자에게 남긴 한마디. 아리랑이 미군 군가가 되었는데 아무도 모른다. 한국의 민요가 미군 부대 공식 군가라니 김태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연구원을 그만두고 미국에서 웨이터까지 하면서 말이죠. 47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한국인의 집념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996년 3월 서울 삼성 서울병원 중환자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병실에서 김태호는 할아버지의 메마른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29세 로봇공학자였던 그는 평소 차가운 기계 부품만 만지던 손으로 이렇게 할아버지의 온기를 느껴본 지 오래였죠. 85세 김봉수 할아버지는 산소호흡기 소리에 맞춰 가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폐암 말기였어요. 의사는 이미 포기하라는 눈빛을 보냈죠. 할아버지, 제가 왔어요. 김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린 시절 공장에서 돌아오신 할아버지가 기름 냄새를 풍기며 자신을 안아주시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밤늦게 수학 숙제를 도와주시던 그 큰 손이 이제는 종이장처럼 얇아져 있었죠.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생명유지장치의 규칙적인 신호음만이 정적을 깨뜨렸어요. 김태호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차세대 산업용 로봇을 개발하는 촉망받는 연구자였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무의미했죠. 할아버지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뿌연 눈동자가 김태호를 향했어요. 태호야.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죠. 할아버지가 미국에서 못다 한 일이 있다. 김태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기계만 만지며 살아오신 할아버지가 미국과 무슨 인연이 있다는 걸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어요. 1951년 내가 통역으로 미군들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김태호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할아버지의 입모양을 읽으려 애썼죠. 1951년이라면 한국 전쟁 시기였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20살이었습니다. 아리랑이 미군 군가가 되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의 눈에 간절함이 스쳤어요. 아무도 모른다. 김태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아리랑이 미군 군가라니요? 한국의 대표 민요가 미군 부대에서 불렸다는 뜻일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할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짜내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달라. 그 말을 남기고 할아버지는 영원히 눈을 감았어요. 김태호는 장례식 내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어봐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죠. 아니야, 할아버지는 영어를 조금 하시긴 했지만 통역까지는 아니셨어. 공장에서 기계만 만드셨는데, 그리고 군대 이야기는 잘 안 하셨어. 그저 태호 자랑만 하셨지. 태호도 어릴 때 기계 만드시는 할아버지는 정말 위대하셨다고 친구들에게 늘 자랑해잖아.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지막 순간 그 간절한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이 임종 직전에 거짓말을 하실 리 없었어요. 일주일 후 연구원에 복귀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로봇의 센서 알고리즘을 짜고 있어도 자꾸 할아버지 생각이 났죠. 동료 박진호가 물었어요. 태호, 요즘 왜 그래? 뭔가 딴 생각하는 것 같은데. 김태호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진호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런 일이 정말 있었다면 역사책에 나와 있겠지. 할아버지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 하지만 김태호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공학자의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가설이 있으면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더구나 이것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김태호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쟁과 아리랑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봤어요. 하지만 미군이 아리랑을 군가로 사용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태호는 점점 좌절감에 빠져갔어요. 정말 할아버지가 착각하신 것일까요? 하지만 공학자의 본능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미국 참전용사 웹사이트를 뒤지던 김태호는 작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제7보병사단 관련 게시물에서 아리랑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것이었어요. 김태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죠.
즉시 그 웹사이트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답장이 왔어요. 87세 참전 용사 월터 존슨이 그때를 기억한다는 내용이었죠. 김태호는 흥분을 감추며 월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연구자입니다. 월터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한국에서요? 정말 반갑네요. 그 나라를 잊을 수가 없거든요. 김태호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1950년대에 아리랑을 부르신 적이 있나요? 월터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물론이죠. 아리랑은 우리 부대의 공식 군가였어요. 정말 아름다운 노래였죠. 그 순간 김태호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공학자로서 평생 기계와 씨름해온 자신이 이제 역사의 미스터리를 풀어야 한다는 운명에 놓인 것이었죠. 월터는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1951년 춘천 근처에 주둔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어요. 매일 전투하고 매일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날들이었죠. 어느 날 저녁 막사 근처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왔어요. 월터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감동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소녀가 부르는 아리랑이었죠. 처음엔 그냥 이상한 외국 노래려니 했는데 자꾸 들으니까 묘하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김태호는 숨을 죽이며 들었어요. 월터는 그 노래에는 뭔가 특별한 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전쟁의 공포를 잊게 해주는 힘 말이죠. 병사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퍼져나갔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부르게 되었죠. 김태호는 이 모든 것이 꿈은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월터의 생생한 증언은 계속 이어졌어요. 1956년에는 정식으로 우리 사단의 공식 행진곡이 되었어요. 일반 명령까지 내려졌죠. 김태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할아버지 말씀이 사실이었던 것이죠. 월터는 김태호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버지니아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와서 직접 자료를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사진과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다고 했죠. 김태호는 즉시 결심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말이에요. 연구원 동료들은 모두 미쳤다고 말렸죠. 야, 김태호. 로봇 전문가가 역사는 완전히 다른 분야야. 진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구나 미국까지 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너무 무모한 것 아니야? 하지만 김태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와의 약속이 있었고 무엇보다 진실을 밝혀내고 싶은 공학자의 본능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김태호는 한국기계연구원에 무급휴직을 신청했어요.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태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로봇 설계도를 그리던 손으로 이제 역사의 퍼즐을 맞춰야 할 때였습니다. 가족들도 반대했어요. 특히 어머니는 울먹이며 말렸죠. 태호야, 그 좋은 직장 쉬면서 뭘 하겠다는 거냐? 할아버지도 이런 건 원하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김태호는 확신에 찼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더구나 월터라는 살아있는 증인을 만난 이상 포기할 수 없었죠. 1996년 7월 김태호는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로 이 길이 맞는 것일까요?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했어요. 로봇을 개발할 때처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분명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는 동안 김태호는 다짐했습니다. 월터 할아버지를 만나서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할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1996년 7월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김태호는 미국으로 날아왔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정신 나갔다고 말렸지만 김태호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제 역사의 퍼즐을 맞춰야 했죠. 월터 존슨의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소박한 2층 건물이었습니다. 김태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자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가 나타났죠. 당신이 한국에서 온 젊은이군요. 들어오세요. 거실에는 한국 전쟁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미군들의 모습, 눈 덮인 한국 사냐, 그리고 한국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김태호는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 같은 기분이었죠.
월터는 김태우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젊은이, 당신 직업이 뭔가요? 김태우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로봇공학자입니다. 기계연구원에서 일해요. 월터는 깜짝 놀라며 눈을 동그랗게 떴죠.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 왜 50년 전 전쟁 이야기를 찾아왔나요? 김태우는 할아버지의 유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월터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인연이라며 감탄했죠. 월터는 천천히 1951년 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춘천 근처에 주둔하고 있던 시절, 매일 전투하고 매일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날들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막사 근처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이었죠. 한국 소녀가 부르는 아리랑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이상한 외국 노래려니 했는데 자꾸 들으니까 묘하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월터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감동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평화로운 선율이었다고 했어요. 그 노래에는 뭔가 특별한 힘이 있었다고 월터는 말했습니다. 전쟁의 공포를 잊게 해주는 힘 말이에요. 병사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퍼져나갔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월터는 벽장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노란 종이들과 흑백 사진들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게 그때 받은 명령서예요. 김태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일반 명령 63호 아리랑을 제7보병사단 공식 행진곡으로 채택함 -1956년 5월 26일. 김태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할아버지 말씀이 사실이었던 것이죠. 로봇의 회로도처럼 명확한 증거가 눈앞에 있었어요. 월터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1956년 사단 기념 행사에서 미군들이 아리랑 깃발 앞에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한국인도 함께 서 있었죠. 아마도 당시 함께 했던 한국 군인들일 거예요. 김태우는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그중 한 명이 자신의 할아버지일까요? 하지만 너무 오래된 흑백 사진이라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할아버지의 유언에 대한 단서가 하나씩 모이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월터가 김태우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 이런 일까지 찾아내다니. 김태우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할아버지의 유언이었고 공학자로서 검증하고 싶었다고 말이죠. 월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김태우 같은 한국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미국 사람들은 이런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했어요. 인터뷰가 끝날 무렵 월터가 김태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말이에요. 김태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죠.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묻혀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월터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김태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부탁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주세요. 리치몬드를 떠나는 길에 김태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이제 정말 시작이라는 부담감이 밀려왔죠. 김태우는 호텔에서 한국에 있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라는 동료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부족하지 않겠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김태우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공학에서도 하나의 데이터만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죠. 더 많은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김태우는 다짐했어요. 로봇을 설계할 때처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모든 가능성을 탐색하고 모든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김태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어려움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1996년 8월 워싱턴 D.C. 조지타운 대학교. 김태우는 월터 할아버지의 증언과 문서를 가지고 미국 최고의 역사학과를 찾았어요. 로봇공학자가 역사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역사학과 사무실에서 김태우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아리랑과 미군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어요. 접수 담당자가 김태우를 의아하게 바라봤죠. 전공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태우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기계공학입니다. 로봇 전문가예요.
담당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 왜 역사 연구를 하려고 하느냐는 반응이었죠. 김태호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했지만 담당자의 표정은 더욱 회의적이 되어갔습니다. 며칠 후 김태호는 역사학과 교수진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한 교수가 냉정하게 물었죠. 역사학 박사도 아니고 관련 논문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연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김태호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공학적 접근 방법으로 역사적 사실을 검증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른 교수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역사는 기계가 아닙니다. 공학적 방법론이 통하지 않아요. 김태호는 월터 할아버지의 문서를 제시했지만 교수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품었어요. 개인의 기억과 문서 몇 장으로는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죠. 김태호는 그들의 반응에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로봇 개발에서는 작은 단서 하나도 소중하게 여겨지는데 역사학계는 왜 이렇게 보수적인 것일까요? 발표가 끝난 후 한 교수가 김태호에게 따가운 조언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해요. 그날 밤 김태호는 호텔 방에서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무급휴직을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지났어요. 저축해둔 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죠. 미국 생활비는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김태호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이런 식으로 지출하면 한 달 더 버티기도 힘들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신용카드 한도도 거의 다 찼죠. 그때 한국에서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태호야,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연구원에서도 계속 연락이 와. 언제 복귀할 거냐고 묻더라. 김태호는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가족들도 자신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태호는 국립문서보관소를 찾았어요. 학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직접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직원들은 한국인 기계공학자가 1950년대 군사 기록을 요청하는 것을 신기하게 여겼죠. 이 분야 전문가세요? 김태호는 솔직하게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자료라고 설명했어요. 직원들은 김태호의 진정성을 느꼈는지 도움을 주기 시작했죠. 하지만 방대한 자료 속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김태호는 하루 10시간씩 앉아서 낡은 문서들을 뒤졌어요. 다른 연구자들은 김태호의 모습을 의아하게 바라봤죠. 저 한국 사람 정말 열심히 하네. 매일 와서 저렇게 찾고 있어.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도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김태호는 점점 지쳐갔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죠. 호텔비, 식비, 교통비까지 합치면 하루에 $100가 넘게 나갔습니다. 김태호는 더 저렴한 모텔을 찾아다녔어요. 식사도 패스트푸드로 때우기 시작했죠. 어느 날 김태호는 1956년 제7보병사단 연간 보고서에서 작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아리랑이 사단가로 채택되었다는 한 줄짜리 언급이었어요. 김태호는 흥분했죠. 공식 문서에서 확인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전체 이야기를 증명하기에 부족했습니다. 더 많은 자료가 필요했어요. 김태호는 당시 사단장이었던 윌리엄 허친슨 장군의 개인 기록을 찾기 시작했죠. 문제는 대부분의 기록이 군사 기밀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태호는 정보 공개 청구서를 작성했어요. 하지만 답변이 오기까지는 몇 달이 걸릴 것 같았죠. 그날 밤 김태호는 통장 잔고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제 정말 바닥이 보였어요.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표 값도 남겨둬야 했습니다. 김태호는 고민에 빠졌죠. 연구를 계속하려면 일단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비자 문제도 있었고 언어 문제도 있었죠. 김태호는 한국에 있는 동료 박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야, 태호. 솔직히 말해서 언제까지 이럴 거야? 돈도 떨어져 가고 있잖아. 김태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진호의 말이 맞았거든요. 1996년 11월 워싱턴 D.C. 김태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났고 신용카드 한도도 초과됐어요.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표 값까지 써버릴 순 없었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공식 통보가 온 것이에요. 더 이상 휴직을 연장할 수 없으니 즉시 복귀하라는 내용이었죠. 김태호는 연구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연구원장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김 박사, 당신은 로봇 전문가입니다. 엉뚱한 일에 매달리지 말고 본분을 지키세요. 김태호는 그 순간 기로에 서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연구원으로 돌아가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지만 할아버지의 유언은 영원히 묻혀버릴 거예요. 그날 밤 김태호는 월터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월터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젊은이,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빛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태호는 결심했습니다. 연구원을 그만두고 끝까지 해보겠다고 말이에요. 김태호는 사표를 이메일로 보냈죠. 한국에 있는 가족과 동료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느냐? 정신이 나갔구나.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연구를 계속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죠. 김태호는 급히 연구원 동료 박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도 김태호와 함께 로봇 연구를 하던 동료였는데 누나가 워싱턴에서 한인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진호는 놀라며 물었어요. 야, 정말 사표 냈어? 미쳤구나. 근데 왜 갑자기 일자리를 찾아? 김태호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진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누나 식당에서 마침 웨이터 한 명이 나갔다고 하더라. 로봇 박사가 웨이터를 하게 생겼네. 그래도 급하면 누나에게 말해보겠어. 다음 날 김태호는 고향 식당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한인 식당을 찾았어요. 진호의 누나인 박미영 사장은 40대 중반의 따뜻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죠. 그녀는 김태호를 보자마자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호에게서 사정을 들었어요. 정말 이래야 하나요? 김태호는 그냥 웃고만 있었어요. 당장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필요했거든요. 박미영 사장은 김태호의 진정성을 느꼈는지 흔쾌히 받아주겠다고 했죠. 다만 일이 만만치 않다고 각오는 하라고 했습니다. 첫 출근 날 김태호는 앞치마를 매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차세대 로봇을 설계하던 손으로 이제 김치찌개를 나르고 있었죠. 다른 직원들은 김태호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진짜 박사 맞아요? 그런 사람이 왜 여기서 일해요? 김태호는 간단히 자신의 사연을 설명했어요. 직원들은 고개를 저으며 감탄했죠. 정말 대단하다고.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안 할 텐데 말입니다. 박미영 사장도 김태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더욱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저녁 시간대가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김태호는 대학 시절 웨이터 경험을 살려 능숙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로봇공학 박사가 웨이터를 하고 있다는 현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60대로 보이는 미국인 할아버지가 혼자 들어왔습니다. 김태호가 주문을 받으러 가자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어요. 불고기 정식 하나 주세요. 김태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인이 한국어를 이렇게 잘할 줄 몰랐거든요. 한국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물었더니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예요. 그때 2년간 한국에 있었거든요. 김태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7보병사단 출신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부대에 계셨냐고 물었더니 정말로 제7보병사단이었다고 했습니다. 김태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운명적인 만남이었죠. 자신이 아리랑과 미군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더니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리랑이라는 이름을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그는 자신을 데이비드 윌슨이라고 소개했어요. 은퇴한 언론인이었고 현재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칼럼을 쓰고 있다고 했죠. 김태호가 로봇 공학자였다가 연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하자 데이비드는 더욱 놀랐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텐데요. 데이비드는 김태호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죠. 김태호는 그날 밤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이런 구원자가 나타날 줄 몰랐거든요. 박미영 사장이 김태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네요. 그런 귀한 분을 만나다니 말이에요. 김태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마도 한국인의 끈기가 하늘을 감동시킨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결국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1997년 3월 워싱턴 DC 고향 식당. 김태호는 한인 식당에서 웨이터로 일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녁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새벽에는 도서관에서 연구하는 이중 생활을 계속했어요. 체력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데이비드 윌슨과의 만남 이후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었죠. 데이비드는 약속대로 김태호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식당을 찾아와서 김태호의 연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조언을 해줬어요. 그의 관심과 격려는 김태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데이비드가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왔어요. 그의 표정에는 흥분이 가득했죠. 김태호는 다른 테이블 서빙을 마치고 데이비드에게 다가갔습니다. 데이비드는 목소리를 낮추며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했어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당신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편집장에게 말했더니 정말 흥미로워하더라고요. 김태호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들었어요. 아직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주일 후 데이비드가 신문을 들고 식당에 나타났어요. 워싱턴 포스트 사회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국인 공학자가 발굴한 잊혀진 역사였어요. 김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사진과 함께 지난 1년간의 여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어요. 기사는 김태호의 할아버지 유언부터 시작해서 현재 웨이터로 일하면서까지 연구를 계속하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그려냈죠.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김태호에게 수십 통의 전화와 이메일이 쏟아졌죠.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과 참전 용사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연락은 제7보병사단 참전 용사회에서 온 것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다는 것이었죠. 김태호는 흥분을 감추며 약속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김태호는 버지니아에 있는 참전 용사회 모임에 참석했어요. 그곳에는 80대 노인 5명이 앉아 있었죠. 모두 1950년대에 제7보병사단에서 복무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아리랑을 기억한다고 증언했어요. 정말 그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가르쳐줬고 나중에 사단가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했죠. 하지만 김태호는 뭔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미국 측 증언은 충분했지만 한국 측 증거가 필요했어요. 더 완벽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시 한국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도 있어야 했죠. 김태호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직접 조사해 보겠다고 말이에요. 1997년 5월 한국 춘천. 김태호는 미국에서의 성과를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한국 쪽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춘천은 1950년대 제7보병사단이 주둔했던 곳이었죠. 김태호는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공학자답게 지역을 구역별로 나누고 경로당과 노인정을 하나씩 방문했어요. 80세 이상 어르신들을 만나며 1950년대 이야기를 들었죠. 며칠간 조사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어요. 대부분 단편적인 기억뿐이었습니다. 김태호는 점점 지쳐갔죠. 그런데 소양 강변의 작은 찻집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60대 박철수 할아버지였어요. 당시 20살이었던 그는 미군 부대에서 한국어로 통역하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김태호가 미군과 아리랑 이야기를 꺼내자 박철수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그 미군들 정말 아리랑을 좋아했지요. 김태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한국 측 증인을 찾은 것이죠. 박철수 할아버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7보병사단 병사들이 한국인들과 함께 지내며 자연스럽게 아리랑을 배웠다는 것을, 특히 한 장교가 아리랑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고 했죠. 김태호는 월터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놀라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월터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김태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공학에서 두 개의 독립적인 데이터가 일치할 때의 그 확신감을 느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월터에게 아리랑 가사를 한글로 써줬다는 것이었죠. 박철수 할아버지는 김태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1951년 촬영된 흑백 사진을 꺼내 보여줬죠. 한국인과 미군들이 함께 앉아있는 모습이었고 그중 한 명이 분명히 월터였습니다. 김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어요. 이것은 두 나라 사람들의 만남을 증명하는 물리적 증거였죠. 이제 미국과 한국 양쪽의 증언과 증거가 모두 갖춰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김태호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마침내 완전한 퍼즐을 맞춘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특별 전시를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태호는 어이가 없었죠. 불과 몇 달 전에 자신을 냉대했던 바로 그곳에서 이제 특별 전시를 제안하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받은 담당자는 미안한 듯이 이전에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야 이 연구의 가치를 깨달았다고 했죠. 김태호는 그 순간 씁쓸함과 동시에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김태호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동료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모든 직원들이 축하해줬죠. 박미영 사장은 김태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제 정말 성공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태호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데이비드가 김태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큰 그림을 그려볼 때가 된 것 같아요. 47년 만에 재회 행사는 어떨까요? 김태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꿈꿔왔던 순간이었죠. 월터 할아버지와 박철수 할아버지의 47년 만의 재회.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인 식당 웨이터에서 시작된 새로운 인연들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1997년 6월 워싱턴 DC 조지타운 대학교 강당. 김태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불과 몇 달 전 자신을 냉대했던 바로 그 강당에 900명의 관중이 모여 있었죠. 한국계 미국인들, 참전 용사들, 그리고 이 특별한 이야기를 들으러 온 시민들이었습니다. 무대 한쪽에는 휠체어를 탄 월터 존슨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88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위해 버지니아에서 직접 왔죠. 그의 옆에는 미국에서 특별히 초청받은 박철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김태호는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어요. 데이비드 윌슨의 도움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후 상황이 급속도로 변했죠. 각종 TV 프로그램 출연 요청이 쏟아졌고 마침내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공식 학술 행사를 제안해 온 것입니다. 김태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몇 달 전 이 강당에서 자신을 차갑게 대했던 교수들이 이제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거든요. 역시 세상은 결과로 평가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두 노인의 47년 만의 재회였어요. 어제 공항에서 박철수 할아버지를 마중 나갔을 때의 일이었죠. 월터 할아버지가 박철수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당신이군요. 박철수 할아버지도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월터 씨, 저도 당신을 잊을 수 없었어요. 김태호는 그 순간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죠. 자신의 연구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줄 몰랐거든요.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역사학과 교수가 김태호를 소개했어요. 불과 몇 달 전 자신을 냉대했던 바로 그 교수였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어조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한국의 로봇 공학자 김태호 박사입니다. 그는 전문 역사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끈기로 이 중요한 역사를 발굴해냈어요. 김태호가 무대에 올라서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죠. 원래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할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김태호는 지난 1년간의 여정을 들려줬어요. 학계의 냉대, 경제적 어려움, 웨이터로 일하며 연구를 계속했던 이야기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관중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은 김태호의 끈기에 놀라워했어요. 한 참전 용사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한국 사람 정말 대단해. 우리보다 우리 역사를 더 잘 아는 것 같아.
이어서 월터 할아버지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88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또렷했죠. 47년 전 한국 땅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통해 한국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월터 할아버지는 당시의 생생한 기억을 들려줬어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아리랑이 주던 위로, 그리고 한국인들과의 따뜻한 교류를 말이죠. 박철수 할아버지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때 20살이었어요. 월터 씨 같은 미군들을 보며 느꼈죠.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마음은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할아버지의 증언이 끝나자 무대에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조지타운 대학교 합창단이 한국어로 아리랑을 부르는 것이었죠. 첫 음이 울려 퍼지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젊은 미국 학생들이 서툰 발음이지만 정성스럽게 부르는 아리랑이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 순간 관객석에서 자연스럽게 합창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그 다음에는 참전 용사들이, 마지막에는 전체 관중이 함께 아리랑을 불렀어요. 월터 할아버지와 박철수 할아버지는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노래했죠. 47년 만에 다시 함께 부르는 아리랑이었습니다. 김태호도 무대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꿈꿔왔던 순간이었거든요. 할아버지의 유언이 이런 감동을 만들어낼 줄 몰랐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5분 넘게 기립박수가 계속되었어요. 누군가 소리쳤죠. 김 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행사 후 김태호는 두 할아버지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월터 할아버지가 김태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젊은이,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억을 되찾았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죠. 김 박사님, 당신 정말 대단해요. 한국 사람의 끈기를 보여줬어요. 그날 밤 김태호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드디어 해냈다고 할아버지가 원하셨던 일을 말이에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정말 자랑스럽다.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김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로봇 공학자였던 자신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한국인 특유의 끈기와 집념 때문일 것입니다. 데이비드가 김태호에게 말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하루였어요. 이제 이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김태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인의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결국 이런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했거든요. 1999년 한국대전 한국기계연구원. 김태호는 한국으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연구원 복직 당시 동료들은 그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2년간의 특별한 경험을 가진 로봇 공학자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죠. 태호야, 이제 정말 로봇 연구에만 집중할 거지? 동료 박진호가 물었습니다. 김태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야. 하지만 가끔 강연도 하고 싶어. 김태호는 본업인 로봇 연구를 계속하면서도 틈틈이 아리랑 이야기를 전하는 일을 했어요. 대학교 특강, 문화센터 강연, 그리고 책 출간까지 말이죠. 2000년 김태호는 로봇 공학자가 발견한 아리랑 이야기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공학자가 쓴 역사책이라는 독특함에 매력을 느꼈죠. 어느 날 한 학생이 김태호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로봇 연구와 역사 연구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해요? 김태호는 대답했어요. 둘 다 중요해요. 로봇은 미래를 만들고 역사는 과거를 기억하게 하니까요. 그 무렵 김태호에게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월터 할아버지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아리랑을 흥얼거리며 눈을 감았다고 했죠. 장례식에는 박철수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날아왔습니다. 김태호는 월터 할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읽었어요. 한 할아버지의 기억이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었다고, 그 다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죠. 2005년 김태호는 승진해서 로봇 연구팀장이 되었습니다. 김태호는 이제 그 전체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미국은 1956년 3월 켈러웨이 사단장이 경무대를 방문했을 때 프란체스카 여사가 직접 수놓은 아리랑 깃발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 26일 일반 명령 63호로 아리랑이 공식 군가가 될 수 있었던 거였어요.
2012년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을 때 김태호는 특별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자신이 발굴한 이야기가 그 등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거든요. 이런 자부심 때문에 김태호는 초청받을 때마다 문화교류 강연을 다녔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지만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만들었죠. 평일에는 로봇을 개발하고 여가 시간에는 아리랑을 전파하는 공학자 말입니다. 김태호의 연구실 벽에는 특별한 액자가 걸려 있어요. 월터 할아버지가 보관했던 1956년 명령서 복사본이죠. 그 옆에는 최신형 로봇 설계도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동료들이 물어봐요. 왜 로봇 연구실에 그런 옛날 문서를 걸어놓아? 김태호는 대답합니다. 기술은 발전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해 6월 김태호는 워싱턴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데이비드 윌슨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이제 80대가 된 데이비드는 여전히 정정했죠. 김 박사, 당신이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고향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박미영 사장은 김태호를 보자마자 반가워했어요. 우리 유명한 손님이네요. 요즘도 가끔 TV에서 봐요. 김태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일했던 게 제 인생 최고의 경험 중 하나였어요. 지금도 김태호는 매년 6월 25일이 되면 박철수 할아버지를 찾아뵙니다. 이제 87세가 된 할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시죠. 두 사람은 함께 아리랑을 부르며 월터 할아버지를 그리워해요. 2020년 코로나19로 세상이 어려워졌을 때 김태호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아리랑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하는 것이었어요. 미국, 일본,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죠. 한 미국 시청자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인의 끈기는 정말 대단해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군요. 김태호는 그 댓글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20년 전 할아버지의 유언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2025년 현재 김태호는 한국기계연구원 원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초청 강연에 서서 아리랑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리고 그의 사무실에는 여전히 1956년 명령서와 로봇 설계도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얼마 전 한 기자가 김태호에게 물었어요.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이 뭔가요? 로봇 개발인가요? 아리랑 연구인가요? 김태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둘 다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김태호는 확신합니다. 아리랑은 앞으로도 계속 불려질 것이라고 말이에요. 할아버지의 유언으로 시작된 작은 씨앗이 이제는 두 나라를 잇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아리랑은 국경을 넘어 세대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노래가 되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정신은 로봇을 만드는 김태호의 손길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리랑의 숨겨진 비밀 알고 계셨나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한마디가 결국 47년간 묻혀있던 놀라운 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1956년 프란체스카 여사가 수놓은 아리랑 깃발부터 2012년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까지 김태호 박사의 끈질긴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미국인들도 인정한 한국인의 놀라운 집념.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절대 포기하지 않는군요. 여러분도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김태호 박사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 안에는 끝까지 해내는 DNA가 흐르고 있으니까요. 이런 감동적인 우리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동 내국자는 계속해서 숨겨진 우리 역사를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